학고 시절에 속된 말로 쩌리 시절의 작가 둘이 저희도 30년 만나서. 뒤에. 그렇죠. 30년 뒤에.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책은 조셉 콘레드의 암흑의 핵심입니다. 따단. 이후에 이후에 밀착 취재. 네, 제가 조셉 콘레드에 대해서 조사를 면밀하게 해봤거든요. 네. 삶이 그냥 소설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네. 3가지 키워드를 정리해봤어요. 영감의 아버지 아폴로, 대항해 시대, 문학적 항해. 원피스가 생각이 나요. 아, 항해 이러니까. 영감의 아버지 아폴로. 조셉 콘레드는 원래 폴란드 출신이었어요. 폴란드가 그 당시 러시아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죠. 네네. 아주 아버지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에 헌신했다고 해요. 갓난아기 시절부터 옮겨 다녔대요. 러시아 정부에 계속 추적을 받으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요새에서 지냈던 그런 강렬한 기억밖에 없어요. 요새요? 네. 집이 아니라. 맞아요. 아버지가 이제 지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네. 숨어있는 기억들이 많았대요. 불안했겠다. 맞아요. 고아가 됩니다. 11살에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근데 아버지가 콘레드한테 영감을 많이 줬더라고요. 작가였어요. 독립운동도 하면서 작가도 네, 하셨던 맞아요. 거예요. 피를 받았나 보네. 맞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도 음. 폴란드 시인들의 시를 암송하게 했대요. 근데 그건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네. 미쳤을 것 같아요. 낭만적이죠. 네네네. 아폴로라는 이름이 태양의 신이잖아요. 예술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아버지가 아폴로처럼 콘레드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이제 외삼촌 보보롭시키라는 분에게 이제 입양이 돼가지고. 이 어린 시절이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소세키의 어린 시절이랑 굉장히 닮아 있는. 평행이론처럼 비슷하죠. 네. 네. 애정을 다해서 이 콘레드를 키워주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았다고 해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갔다고 해요. 정규 교육과정, 사회 체계, 규율, 질서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싫어했을 것 같아요. 네. 딱 봐도. 부적응의 역사였던 거죠. 네. 학교는 제대로 안 나갔지만 혼자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똑똑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프랑스어에 능통했고 학교에서는 막 낙제받는데 문학, 예술, 철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학교 교육이 오히려 시시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 그런 않았을까.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동시에 병치레가 많았대요. 이것도 비슷하잖아. 그죠? 소세키도 아팠잖아요. 같은 사람 아니야? 네. 그런 병증세도 달고 살았고 이제 외삼촌이 그렇게 네. 유복하지 않다 보니까 일찍 경제 활동을 하길 원했대요. 14살이 되던 해에 추천을 합니다. 선원이 되거나 상인이 돼서 경제 활동을 시작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콘레드는 그 말이 좋았대요. 모험 이야기를 많이 읽어가지고 바다에 나가고 싶어 했대요. 이미 자신은 선원이 돼야겠다. 14살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마르세유로 가가지고 본격적인 선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학교도 마치지 못했는데 프랑스어에 능통했고 라틴어, 독일어, 그리스어를 할 줄 알았고 그러니까 책을 엄청 많이 읽었던 거예요. 역사와 지리학에 해박했고 물리학에도 호기심이 많았대요. 호기심 있는 분야는 정말 깊게 팠던 것 같아요. 천재였던 것 같은데. 4년 동안 이제 프랑스에서 선원 생활을 하는데 국적이 이제 발목을 잡아요.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제국의 사람이었던 거죠. 일항자 요런 느낌이었어요. 러시아 젊은이들은 이 당시에 군복무를 25년을 해야 돼요. 25년. 진짜요? 네. 외국에서 나가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던 거죠. 서류에 이제 사인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영사관에 가가지고 사인을 안 해줬대요. 벌이는 없고 빚은 쌓여가고 좀 타락의 길로 잠시 빠지는데 도박, 파산도 하고 자살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3단 콤보를 다. 콤보. 다행스럽게 이제 죽진 않는데 가까스로 살아난 콘레드는 이제 영국으로 요때 영어를 전혀 못했대요. 금방 배웠겠죠. 그죠. 또 금방 배워서 네. 문학 작품을 쓴 게 다 영어였어요. 못해. 천재네 그냥 영재잖아요. 그렇죠. 선원 생활도 열심히 해가지고 15년 동안 이제 영국 상선에서 일하게 되는데 견습생에서부터 1등 항해사까지 되고 선장 자격까지 취득하게 돼요. 신기하네요. 그렇게 예민하고 그 섬세한 사람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바다 위를 더 좋아했다는 게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체제나 규율 이런 거에 막 좀이 쑤셨던 사람이고 오히려 더 진통이 트이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배 위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 소설도 그렇잖아요. 그쵸. 배 위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프랑스인 선장을 만나게 돼요. 여기에 섬에 프랑스 사교계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사랑을 만나게 돼요. 선장의 여동생 유제니와 사랑에 빠지는데 썸을 타는데 유제니가 이미 약혼녀였어요. 또 비극이야. 네. 왜 또 뭔가 평범한 사람 안 사랑하고 왜 가오 지키려고
선장가오. 평범한 사랑은 거부한다. 약간 이런 건가요? 유제니와 이제 잘 안 돼서 내 사랑은 여기에 남겨두고 떠나겠다. 아, 이러고 이제 모리셔스를 떠나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네. 영국 시민권을 취득해요. 그 국적을 바꾼 거예요? 네, 맞아요. 러시아는 콘레드의 정체성을 놔주지 않았다고 해요. 이중국적 느낌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폴란드 독립운동가였는데 네, 그게 항상 자신의 죄책감이었대요. 이번에는 벨기에로 갑니다. 약간 유화적인 판타지가 있었어요. 지도를 보면서 색칠되지 않은 요런 데 가는 거를 좋아했대요. 아 진짜요? 네, 와, 모험, 진짜. 미지의 세계. 모험가 스타일이다 정말. 그의 눈에 들어온 게 콩고였답니다. 드디어 이 소설의 배경. 맞아요. 33살에 이제 콩고를 선장으로 가게 되는데 아. 요 경험으로 인해 암흑의 핵심을 집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암흑의 핵심을 봤나 보네요. 콩고에서의 경험이 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경험이었다고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36살에는 배 위에서 네. 골즈워디라는 작가를 만나게 돼요. 만난 때가 1893년이었는데 이 골즈워디라는 작가는 1932년에 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학고 시절에 둘 음. 다 이 당시에 이제 콘레드는 본격적으로 이제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대요. 네. 골즈워디도 이제 열정이 가득한 문학도였던 거죠. 아. 서로 문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골즈워디 역시 네. 콘레드에게 영감을 되게 깊게 받은 것 같아요. 우울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네. 거기에 1등 항해사의 캐릭터가 등장해요. 아. 근데 완전히 그 콘레드를 닮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소설가들은 네. 이 작품에 본인이 살면서 겪었던 네, 이런 인물들을 다 넣는 게 약간 일반적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인물을 만나면은 뭐 인물의 특색을 살려서 어떤 허구도 더하고 좀 더 캐릭터성을 더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궁금하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집필한 소설의 거의 대부분의 그런 아 그래요? 37살에 네. 항해를 그만두게 됩니다. 통풍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또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대요. 집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손이 퉁퉁 붓다고 하는데 이걸로 계속했대요. 건강상의 악화도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부터 소설가로 살아야겠다. 소설가로서의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1년에 한 권씩 출간을 해요. 아 이 사람 인간 아니야. 이 네. 사람 로봇 아니야? 항해를 그만두고 집필 활동을 시작하면서 한 권 쓸 때마다 이가 빠졌대요. 이와 맞바꾼 작품이군요. 그렇죠. 예. 콘레드가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대요. 축제에 대한 어떤 재능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명성이 있는데 부가 없었다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렇죠. 면인데 예. 네. 도박이나 이런 거 한 거 아니죠? 조사를 해볼게요. 다행스럽게도 네. 그 영국에서 연관 왕실 비용이라고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풍족한 그런 연금을 매년 줬다고 해요. 아 너무 좋은데 연금 네. 복권 된 거네. 그렇죠. 그죠? 그만큼 또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62살에는 노벨 문학상에 거론될 정도로 오, 네, 명성이 이제 자자해지게 됩니다. 작가의 거의 끝판왕까지 갔네요. 받지는 못하고 그 선원 시절에 만났던 골즈워디가 노벨 문학상을 아. 받죠. 근데 되게 감회가 남달랐겠다. 속된 말로 쩌리 시절의 작가 둘이 저희도 30년 만나서. 뒤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지금 전기를 막 들으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언어.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끝까지 파고 들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맞아요. 문학적으로도 네.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언어도 과학도 그렇고. 그렇고. 집요함의 끝인 것 같아요. 영어권 출신이 아닌 폴란드인이지만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영국 수상 램지 맥도널드가 기사 자기를 제의해요. 노벨 문학상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은 저는 당연히 기사원위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귀족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귀족적인 칭호를 2개 가질 수 없다 이래가지고 네.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게 죄스럽고 약간 죄책감으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그런 거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저자의 이 이야기를 몰랐을 때는 이 네. 보통 정치적인 색깔을 입혀서 그쵸.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저자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명예로운 거는 거절을 많이 하더라고. 노벨 문학상 빼고 다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냥 작가로서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랬던 것 건가? 같아요. 대단하죠. 네. 그리고 40살에 6살 연하인 제시 조지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는데 영국의 노동자 계층의 여인과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주변 예술가들이 막 이렇게 비판을 했대요. 여자가 학식도 없고 이런데 왜 만나는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그녀는 순박하고 헌신적이고 사려 깊은 나의 동반자였다 이렇게
되게 사이가 좋았나 보네요. 지지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뮤즈가 아니라 파트너, 삶의 동반자. 동반자라는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의 문학에 대한 공헌을 아내한테 돌릴 정도니까. 어떠신가요? 네, 이게 네. 그냥 소설이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구나. 삶이 진짜 소설 네, 같죠. 소설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소설을 쓸 수 있구나라고 또 한 번 느끼는. 이 사람이 명성이 생기고 난 다음 멀리서 봐서 좀 특별해 보이고 착시효과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런 것도 있을 수... 좋아요. 저희 콘레드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네, 다음 화에서는 네. 암흑의 핵심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